얼마 전에 아끼는 후배 하나가 전문가급 카메라 사진 한 장을 보내면서 이거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어보는 폼이 좀 수상해서 제가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상사가 갑자기 인터뷰 하나 찍어오라고 해서 알아보는 중이라고. 네네, 순서가 뻔합니다. 당장 카메라부터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거 사거나 빌려놓고 현장에서 제대로 쓸 줄 몰라서 촬영 망하고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얼굴 새까맣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오늘 이 영상은 이렇게 영상 경험이 없는 분에게 인터뷰 촬영 미션이 떨어졌을 때 인스턴트로 후루룩 써먹을 수 있는 촬영 꿀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전문가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인터뷰 찍는 방식만 해도 수백 가지가 있고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걸 반영한 수준의 촬영을 해야 하면 그냥 전문가를 불러서 찍으셔야 하고요. 사실 좋은 카메라 살 돈이면 전문가 10번은 부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생초보가 카메라 한 대로 뻔한 인터뷰를 찍어야 할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혹시 이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따로 문의를 주시면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입니다. 일단 카메라를 따로 구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런 카메라보다는 이런 카메라를 추천합니다. 두 가지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여러분이 아예 생초보라는 걸 전제하고 있으니까 따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카메라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를 빼먹고 영상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지금 서둘러서 지금 추가 녹화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촬영 한 번 하겠다고 여러분이 영상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카메라를 구매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카메라 렌탈, 촬영이나 이런 장비도 렌탈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렌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들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렌탈샵에서 빌리면은 전문가급 카메라도 한 3만원, 5만원 요 정도면 빌릴 수 있거든요. 24시간 기준으로. 그리고 반일제, 12시간, 이렇게 12시간이나 24시간 요 기준으로 렌트카처럼 그렇게 단위가 끊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렌탈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내 그 지역에서 너무 멀다, 렌탈샵들이.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 수도권이나 대도시 쪽에만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그 미디어 쪽을 진흥하기 위해서 그런 렌탈 사업을 벌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콘텐츠 진흥원이라든지 이렇게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대관이란다. 그쵸? 공간 대관이나 장비 렌탈 이런 거를 일부 해주는 곳들이 있으니까 잘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는 DSLR이니 미러리스니 해서 원래 사진 용도였던 거라서 인물을 더 예쁘게 밝게 찍을 수 있는 건 맞는데요. 렌즈를 따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한테는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물론 렌즈를 쓸 줄 아신다 그렇다면 이걸 쓰는 게 더 낫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카메라 손에 들어오는 캠코더라고 해서 핸디캠이라고 하죠. 이런 건 렌즈도 일체형이고 자동화가 엄청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전원 켜고 녹화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 방송사에서도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런 카메라들이 화질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특성이 다른 거지. 지금은 카메라 특성을 따질 때가 아니고 초보자가 촬영을 무난히 해내느냐 마느냐의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덜 만져도 되는 걸 고릅시다. 물론 더 비싸고 좋은 카메라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쓸 줄 아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쓰면 퀄리티에 진짜 아무런 차이가 없을 거니까 가격대에 동요하지 마시고 그냥 핸디캠으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스마트폰을 가지고 해도 퀄리티 자체는 잘 뽑을 수 있게 안내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촬영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여러분의 상사들한테 신뢰를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껏 인터뷰 찍는다고 긴장하고 왔는데 스마트폰 꺼내봐요. 기분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삼각대는 당연히 써야 합니다. 손으로 들고 찍는 거는 그냥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삼각대를 쓸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수준의 촬영에서 여러분이 카메라 무빙을 줘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삼각대도 전문가용을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소위 전문가용 삼각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디오 헤드라고 해서 이 대가리 부분에 기름이 들어가서 부드럽게 무빙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안 할 거잖아요. 카메라도 핸디캠 같은 거 가벼운 거 쓸 거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무겁고 복잡하게 전문가용을 씁니까? 전문가용 삼각대 다루기가 전문가용 카메라 다루기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촬영하는 상황 자체가 정신이 없을 건데 괜히 신경 쓸 거 더 만들지 말자고요. 그냥 다이소 같은 데서 살 수 있을 법한 직관적인 삼각대를, 하지만 적어도 삼각대를 최대한 늘렸을 때 사람 얼굴 높이 정도의 카메라를 얹을 수는 있는 걸로 그렇게 마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길이가
짧으면 그 길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으면 어디에다 올려놓고 하는 건 가능하겠죠. 은근히 많은 분들이 사람을 촬영하는데 마이크를 신경 안 쓰곤 하는데요. 인터뷰 촬영은요, 카메라 촬영이 아무리 잘 돼도 오디오가 죽으면 아예 못 써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는 쓰면 쓸 수 있어요. 그만큼 오디오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전문가용 마이크를 마련하길 권하진 않습니다. 이거 처음 써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요. 게다가 카메라랑 연결하고 테스트하고 하는 것도 의외로 변수가 많아서 이 또한 괜히 신경 쓸 거리가 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런 녹음기 있죠? 저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마이크가 아니라 녹음기란 말입니다. 소니에서 나온 TX650이란 모델인데 새로 사면은 한 16만 원, 7만 원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걸로 목소리를 따로 따는 방식을 가장 추천합니다. 물론 나중에 편집할 때 합치느라고 좀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촬영은 할 때 제대로 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편집은 돌이킬 수 있고, 그러니까 부담을 감수하는 건 되도록 촬영 이후의 단계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카메라에도 목소리가 시원찮게나마 녹음은 될 거잖아요. 그 소리랑 비교하면서 나중에 합치면 됩니다. 다만 그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서 박수를 딱 한 번 치고 녹화를 시작하시면 그 박수 소리 기준으로 소리를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슬레이트 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녹음기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스마트폰 녹음 앱을 써도 생각보다 아주 괜찮습니다. 스마트폰의 대부분의 기능은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뭘 해도 평타는 치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녹음 앱도 웬만하면 잡음과 울림, 볼륨 들쭉날쭉한 거 이런 것 등은 시작부터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녹음 앱을 돌려놓고 카메라에 잘 안 보이는 위치에다가 놓든가 아니면 티 안 나게 잘 잡거나 해서 녹음하면 쓸만할 거예요. 여기서 추가 팁 한 가지. 깔끔한 배경에서 찍겠다고 뭐 빈 회의실 이런 데서 찍었다가 목소리 울려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촬영 장소 잡을 때는 목소리 안 울리고 조용한 대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배경은 뭐가 되든 취향 문제인데 오디오는 엄연한 퀄리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디오를 언제나 우선시해 주세요. 울리지 않게, 잡음이 들어가지 않게. 자, 빛은 무조건 많으면 좋은데요. 저는 여러분이 조명을 함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배제하고자 합니다. 대신 현장에서 빛이 충분한 곳, 천장 조명이 바로 떨어지는 위치, 이런 데에 인물을 배치시켜서 그 광량, 빛의 양을 광량이라고 하는데 그 도움을 받으세요. 사실 가능하면 가장 좋은 건 자연광이에요. 태양은 위대합니다. 시끄럽지만 않다면 밖에서 찍으면 사실 조명 문제는 없긴 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태양을 등지면 역광이고 태양을 너무 마주보면 눈부셔서 눈을 찡그리게 되니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눈뻥 안 맞는 각도로 인물을 세워놓고 촬영하기를 권합니다. 뒷배경은 깔끔하게 한답시고 흰색 배경 많이 선택하시죠. 그런데 별도의 조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카메라에서 감도나 무슨 조리개를 조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역광처럼 얼굴을 까맣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카메라가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는 화면에 있는 빛의 평균값을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배경이 이렇게 하얗게 밝으면 상대적으로 어두운 데를 더 어둡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조명에 자신이 없을 때는 배경은 어두울수록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판단을 해서 얼굴을 상대적으로 하얗게 만드는 데 좋습니다. 물론 카메라 설정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생초보를 대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설정 만지는 건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샷 사이즈와 앵글입니다. 촬영 대상이 카메라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대본 없이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카메라를 정면으로 쳐다보게 해도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정면 촬영은 좀 위험해요.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어서 샷도 하나뿐인데 NG를 낼 때마다 편집을 해야 되면 산만해서 못 봅니다. 자, 보세요. NG를 낼 때마다 편집을 해야 되면 산만해서 못 봅니다. NG를 낼 때마다 편집을 해야 되면 산만해서 못 봅니다. 대본을 보고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 인터뷰 앵글을 추천합니다. 원래는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청자와의 눈맞춤을 피하려고 구사하는 앵글이지만 이게 또 좋은 점이 카메라 옆을 보고 있는 시선이니까 거기에 대본을 이렇게 들고 있어도 된다는 거죠. 아이패드 같은 거 가져가서 대본을 띄워놓고 읽으라고 하면 돼요. 그럼 편집점도 적어져서 훨씬 보기 편해질 겁니다. 대신 이럴 때 시선이 향하는 쪽에 공간을 더 주는 게 보기 좋은 비율이에요.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여러 명을 찍어서 편집으로 붙여야 되는 작업이면 한 번은 왼쪽에 배치하고 한 번은 오른쪽에 배치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편집해서 붙일 때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샷 사이즈는 인물을 어느 정도 크기로 화면에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따로 정해진 건 없지만 특별히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허리에서 끊는 정도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머리 위에는 이 정도 공간을 주고요. 웨이스트 샷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영상도 좋고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좋고 하여튼 이 사이즈를 똑같이 따라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그냥 되게 비슷하기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머리 위에 있는 공간은 너무 좁지 않게 해주세요. 머리가 화면 위에 너무 붙어버리면 나중에 편집할 때 사이즈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카메라를 정면으로 쳐다보면서도 대본을 읽을 수 있는 텔레프롬프터라는 장비도 있어요. 쓸 수 있으면 쓰세요. 그러면 정면 앵글로 찍어도 되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못 쓴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옆쪽을 보게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카메라는 핸디캠을 써라. 삼각대는 전문가용 말고 일반용 평범한 거 써라. 마이크 대신 녹음기나 스마트폰으로 목소리를 따로 받아라. 장소는 목소리가 안 울리고 조용하고 밝은 곳으로. 배경은 가급적 인물보다 어둡게. 샷은 웨이스트 샷을 쓰되 뉴스 인터뷰처럼 카메라 옆을 보게 하고 대본을 읽도록 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들만 지켜주신다면 최소한 어디에서 간단하게나마 쓸 수 있는 인터뷰 촬영이 될 거예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